일반적으로 행방불명된 지 사흘을 넘기면 실종자의 생존율은 고작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생존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서 한 자릿수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우리 곁에 누군가가 갑작스레 실종이 되고 결국은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어진다면 그 충격은 과연 어떠할까요? 17살의 어린 소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수많은 미스테리함 속에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8년 전인 2009년 어느 무더웠던 여름날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살던 당시 17살의 이용우 군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이틀 전인 2009년 8월 22일 오후 2시 샤워를 마친 후 간단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가족들의 질문에 그 나이 또래들이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 잠시 놀다 오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 그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느낀 가족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들이 본 이용우 군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짧은 외출이 될 거라는 그가 남겼던 말과는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 없이 그 행방이 묘연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의 사진과 함께 전단을 올렸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 크나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군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그 말을 남겼잖아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친구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의 행적은 지하철 CCTV로 대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9년 8월 22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군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3시 24분 서면역에서 내린 후 3시 42분 다시 서면역에서 승차해 부산 도시철도 1호선으로 환승 후 오후 3시 57분 중앙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오후 5시 5분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17살의 소년이 발걸음을 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건 당일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남겨진 그의 흔적이었습니다. 애타는 가족들의 노력 끝에 얼마 후 이용우 군을 봤었다는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제보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여객선 선실에서 지인들과 여행 중이었던 어느 제보자가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 몇 장 속에 이용우 군이 우연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이어진 증언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실종 당일 오후 6시 36분경에 찍은 것으로 이 군은 3등 선실의 구석에 있는 신발장 주변에 홀로 외로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군이 신발을 꺼내다가 떨어뜨렸는데 제보자가 주워주면서 그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군은 무척이나 암울해 보였으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대체 어떤 고민이 있었기에 그토록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는 TV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계속 PMP 같은 것만 들여다봤다고 하며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는 이 군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군이 집을 나선 지 일주일 후인 8월 29일 경찰은 이군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선 승선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군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외출 직전에 제주도로 가는 배상 및 운항 시간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그는 사전에 미리 정보를 검색했으며
차비와 배싹으로 쓸 돈을 찾을 통장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가출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주도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여객선은 목적지인 제주항 연안 여객터미널 선착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CCTV에는 이군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군은 제주도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군은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남해 한가운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했거나 실족사했다는 섣부른 추측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스테리함은 어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군이 나온 CCTV 영상이 없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터미널 측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면 CCTV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객선이 도착할 무렵에 차량 CCTV를 조회해 보았더니 총 39대의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운행자들의 전과 여부 말고는 수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체크하던 경찰은 차량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터미널 측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요. 회사 측은 직원용 통로로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직원 전용 통로로 나온 이용우 군이 시내버스를 타고 제주 시내로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었죠. 제주도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CCTV의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너무나도 늦었던 것이었을까요? 영상 보관 기간이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지만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무조건 삭제해버린다는 회사의 방침만을 듣고 허탈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군의 가족은 8월 24일 구포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종신고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군의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 날인 8월 23일 새벽 3시 21분에 전원이 꺼졌으며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난데없이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용우 군에게는 짧을 수도 있는 그 하루 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부산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전라남도까지 그의 흔적은 왜 이리도 길게 펼쳐졌을까요? 사건 발생 한 달 정도가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도 해안가를 청소하던 60살의 어촌계장 김모 씨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골만 남은 상태였으나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장기 일부와 살점이 남아있었고 옷은 팬티만 걸쳐져 있는 남성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군은 이렇게 형태조차 아련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었죠. 9월 25일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갑과 부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갑 안에 있었던 학생증을 꺼내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측은 부산 북부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경찰은 통영해경과 공조를 하여 이군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오전 11시 통영의 한 병원에 안치된 그 시신을 유족들이 보고 확인한 결과 치아 상태와 팬티의 색상을 비롯한 그 모든 신체적 특징을 토대로 이용우 군이 맞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군의 아버지와 시신의 DNA 대조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과학적인 결과로도 이군의 것으로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되었고 9월 27일 오전 10시 이용우 군은 그 짧고도 아쉬운 삶을 화장터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이군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수많은 의문점이 남은 사건으로 그 사망 원인이나 동기, 과정마저도 모든 것이 전부 불확실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군이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거나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생활에 필요한 여벌의 옷도 챙겨갔을 것이며 가족들에게도 굳이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또한 이군은 평소에는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성적이 우수해 상도 받았고 친한 친구들도 두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짝들이 3명 정도는 되는데 비록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면 웃어줄 정도로 교우관계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게임을 함께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종 당일 오후 6시 25분경 친구들과 가벼운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 역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군의 마지막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군은 여객선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11분 후인 오후 6시 36분경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연히 어느 여행객의 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죠. 어쨌든 주변 인물들의 공통되는 진술들과 그의 평소 행적을 살펴보아도 굳이 자살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들은 모르는 그만의 학교생활 고민거리나 은밀한 왕따 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계약이 가까워지는 것이 그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충분히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가 자살이라는 극한 선택을 했다 쳐도 굳이 왜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 혹은 그 바다까지 가서 죽으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 후 하선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해 도중 갑판 위에서 자살이나 실족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여객선 직원과 순찰 대원들은 그럼 당장 신고가 들어오고 난리벼락이 났을 거다.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명씩 혹은 있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진작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부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감감무소식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용우 군이 한적한 야심을 틈타 그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나, 이러한 의견까지 팽배히 맞서게 되면서 이 또한 미심쩍은 부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에서 떨어져 해류에 밀려 매물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서나 단서가 없으니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발견된 시신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 사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가 청산도 부근으로 밝혀진 점 때문에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 인신매매를 당해 섬노예로 끌려갔다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살해된 것이 아니냐는 그 의견도 고개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그 여객선 안에서도요, 청산도 기지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실이 밝혀졌으며 부산 해양경찰서의 어느 경사도 학생 미성년자들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 배에 승선하게 되면 출입항 검문 검색을 합니다. 검문 검색하고 선원 명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성년자는 구인 선주 자체도 구하지 않고 구직선원 소개업자들도 받지를 않습니다. 외딴 섬이라든지 소형 어선에 팔려갔다면 바로 제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다가 가족과 경찰이 청산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가장 수상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용우 군은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탔을 때요, 훨씬 싼 학생용 표 대신 굳이 성인용 표를 샀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용 표를 끊으려면 학생증을 보여줘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군의 지갑에는 학생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표만 사고 배에 탑승하지 않았을 그 가능성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 성인용 표에서는 이군의 필적이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학생 신분에 돈이 언제나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 할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연 그는 학생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성인용 표를 도대체 왜 끊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군은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는 그렇다 치고 통장까지도 가지고 나간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보통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들고 나가는데 통장까지 들고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이용우 군 역시 평소에는 통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 근처 은행을 탐문 수사하던 중 어느 은행 CCTV에서 이군의 모습이 포착되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실종 당일 오후 2시 40분경 ATM에서 현금 2만원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표의 가격은 찾은 돈의 거의 2배인 39,000원이었으므로 지갑 안에 현금이 더 있었을 거라, 이런 추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통장을 들고 나갈 리도 만무한 일이라는 그 생각은 들진 않으십니까? 발견된 이군의 시신은 너무나도 부패한 상태여서 사망 시점이나 사인 추정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남아있는 내장 일부를 이용해 그 독극물 검사를 해본 결과 독의 반응은 나오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은 상태라 그 정확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망 시점도 알 수 없었지만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이군이 제주행 여객선에 탑승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는 보기에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시신이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경우 이군의 시체가 발견 당시 상태가 되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용우 군은 실종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그 추론이 기정사실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실종과 죽음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함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왜 뜬금없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인가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팬티만 입은 채로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군이 지갑과 핸드폰을 꼭 쥔 채 팬티바람으로 배에서부터 물에 빠져 매물도까지 떠내려 왔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센 해류에 의해 떠밀려 왔다고 쳐도 무거운 핸드폰이나 지갑은 가라앉는 게 상식적이고 차라리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같이 발견되는 것이 더 타당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발견된 시신이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옷을 벗겼든 자신이 벗었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해류나 파도에 의해서 옷이 벗겨져서 팬티만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물에 젖은 우류가 몸에 휘감기게 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군의 신발 등 나머지 옷까지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고려하면 이군은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매물도에서 팬티만 입은 채 핸드폰과 지갑을 근처에 두고 물에 빠지게 된 것이 제일 합당한 추론이 되는데요. 이군은 부산에서 제주도 그리고 매물도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당시 이군이 탑승했던 그 제주도로 향했던 서경 아일랜드호는 매물도에는 정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경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당시에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선박회사 직원들이 말한 것처럼 제주도에 도착한 후 차량에 탑승한 채 나갔다면 CCTV에 찍히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제주에 내린 후 다시 매물도에 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9년 9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종 사건으로 보도되었으나 공교롭게도 방영 다음날 이군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변사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변경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말미에 다른 남성들의 실종 사건 몇 건을 추가로 다루며 여성 및 초등학생이 아닌 그 이상 연령의 남성들의 실종 신고 접수 시 바로 경찰의 탐색 및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전단 제작에 드는 비용 지원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신고를 받고 바로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면 이용우 군의 소중한 생명은 살릴 수 있진 않았을까요? 이 군의 시신이 발견되고 8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군이 바다에 빠진 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론 내렸지만 왜 빠졌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어린 17살 소년에게 당시 어떠한 일이 다가왔기에 아직까지도 그 실마리를 풀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방불명된 지 사흘을 넘기면 실종자의 생존율은 고작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나면 그 생존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서 한 자릿수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던 우리 곁에 누군가가 갑작스레 실종이 되고 결국은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어진다면 그 충격은 과연 어떠할까요? 17살의 어린 소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수많은 미스테리함 속에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8년 전인 2009년 어느 무더웠던 여름날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살던 당시 17살의 이용우 군은 여름방학이 끝나기 이틀 전인 2009년 8월 22일 오후 2시 샤워를 마친 후 간단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가족들의 질문에 그 나이 또래들이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 잠시 놀다 오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 그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느낀 가족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들이 본 이용우 군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짧은 외출이 될 거라는 그가 남겼던 말과는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 없이 그 행방이 묘연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의 사진과 함께 전단을 올렸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 크나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군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그 말을 남겼잖아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친구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의 행적은 지하철 CCTV로 대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9년 8월 22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군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3시 24분 서면역에서 내린 후 3시 42분 다시 서면역에서 승차해 부산 도시철도 1호선으로 환승 후 오후 3시 57분 중앙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오후 5시 5분 부산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17살의 소년이 발걸음을 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건 당일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남겨진 그의 흔적이었습니다. 애타는 가족들의 노력 끝에 얼마 후 이용우 군을 봤었다는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제보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여객선 선실에서 지인들과 여행 중이었던 어느 제보자가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 몇 장 속에 이용우 군이 우연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이어진 증언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실종 당일 오후 6시 36분경에 찍은 것으로 이 군은 3등 선실의 구석에 있는 신발장 주변에 홀로 외로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군이 신발을 꺼내다가 떨어뜨렸는데 제보자가 주워주면서 그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군은 무척이나 암울해 보였으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대체 어떤 고민이 있었기에 그토록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는 TV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계속 PMP 같은 것만 들여다봤다고 하며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는 이 군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군이 집을 나선 지 일주일 후인 8월 29일 경찰은 이 군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선 승선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군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외출 직전에 제주도로 가는 배상 및 운항 시간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그는 사전에 미리 정보를 검색했으며 차비와 배삭으로 쓸 돈을 찾을 통장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가출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주도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여객선은 목적지인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CCTV에는 이 군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은 제주도에 내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군은 그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남해 한가운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했거나 실족사했다는 섣부른 추측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스테리함은 어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군이 나온 CCTV 영상이 없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터미널 측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면 CCTV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객선이 도착할 무렵에 차량 CCTV를 조회해 보았더니 총 39대의 차량이 지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운행자들의 정가 여부 말고는 수사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체크하던 경찰은 차량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터미널 측에 문의를 하게 되었고요. 회사 측은 직원용 통로로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직원 전용 통로로 나온 이용우 군이 시내버스를 타고 제주 시내로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었죠. 제주도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CCTV의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너무나도 늦었던 것이었을까요? 영상 보관 기간이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지만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무조건 삭제해버린다는 회사의 방침만을 듣고 허탈하게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군의 가족은 8월 24일 구포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종신고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의 휴대전화는 실종 다음 날인 8월 23일 새벽 3시 21분에 전원이 꺼졌으며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은 난데없이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용우 군에게는 짤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표만 사고 배에 탑승하지 않았을 그 가능성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 성인용 표에서는 이 군의 필적이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학생 신분에 돈이 언제나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 할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과연 그는 학생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성인용표를 도대체 왜 끊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군은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는 그렇다 치고 통장까지도 가지고 나간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보통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들고 나가는데 통장까지 들고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이용우 군 역시 평소에는 통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 근처 은행을 탐문수사하던 중 어느 은행 CCTV에서 이군의 모습이 포착되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실종 당일 오후 2시 40분경 ATM에서 현금 2만원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표의 가격은 찾은 돈의 거의 2배인 39,000원이었으므로 지갑 안에 현금이 더 있었을 거라 이런 추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통장을 들고 나갈 리도 만무한 일이라는 그 생각은 들진 않으십니까? 발견된 이군의 시신은 너무나도 부패한 상태여서 사망 시점이나 사인 추정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남아있는 내장 일부를 이용해 그 독극물 검사를 해본 결과 독의 반응은 나오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은 상태라 그 정확도는 천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망 시점도 알 수 없었지만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이군이 제주행 여객선에 탑승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는 보기에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시신이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경우 이군의 시체가 발견 당시 상태가 되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용우 군은 실종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그 추론이 기정사실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실종과 죽음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함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왜 뜬금없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인가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팬티만 입은 채로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군이 지갑과 핸드폰을 꼭 쥔 채 팬티바람으로 배에서부터 물에 빠져 매물도까지 떠내려 왔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센 해류에 의해 떠밀려 왔다고 쳐도 무거운 핸드폰이나 지갑은 가라앉는 게 상식적이고 차라리 입었던 옷이나 신발이 같이 발견되는 것이 더 타당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발견된 시신이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가 옷을 벗겼든 자신이 벗었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해류나 파도에 의해서 옷이 벗겨져서 팬티만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물에 젖은 우류가 몸에 휘감기게 된 진술들과 그의 평소 행적을 살펴보아도 굳이 자살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들은 모르는 그만의 학교생활 고민거리나 은밀한 왕따 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계약이 가까워지는 것이 그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로 충분히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가 자살이라는 극한 선택을 했다 쳐도 굳이 왜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 혹은 그 바다까지 가서 죽으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 후 하선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해 도중 갑판 위에서 자살이나 실족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여객선 직원과 순찰 대원들은 그럼 당장 신고가 들어오고 난리벼락이 났을 거다.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명씩 혹은 있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진작 알여차렸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부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감감무소식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용우 군이 한적한 야심을 틈타 그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나, 이러한 의견까지 팽배히 맞서게 되면서 이 또한 미심쩍은 부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에서 떨어져 해류에 밀려 매물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서나 단서가 없으니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발견된 시신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 사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가 청산도 부근으로 밝혀진 점 때문에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 인신매매를 당해 섬노예로 끌려갔다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살해된 것이 아니냐는 그 의견도 고개를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그 여객선 안에서도요, 청산도 기지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실이 밝혀졌으며 부산해양경찰서의 어느 경사도 학생 미성년자들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 배에 승선하게 되면 출입항 검문 검색을 합니다. 검문 검색하고 선원 명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성년자는 구인 선주 자체도 구하지 않고 구직선원 소개업자들도 받지를 않습니다. 외딴 섬이라든지 소형 어선에 팔려갔다면 바로 제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거기다가 가족과 경찰이 청산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가장 수상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용우 군은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탔을 때요, 훨씬 싼 학생용 표 대신 굳이 성인용 표를 샀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용 표를 끊으려면 학생증을 보여줘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군의 지갑에는 학생증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는 그 하루 동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부산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전라남도까지 그의 흔적은 왜 이리도 길게 펼쳐졌을까요? 사건 발생 한 달 정도가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도 해안가를 청소하던 60살의 어촌계장 김모 씨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골만 남은 상태였으나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장기 일부와 살점이 남아있었고 옷은 팬티만 걸쳐져 있는 남성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군은 이렇게 형태조차 아련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었죠. 9월 25일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갑과 부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갑 안에 있었던 학생증을 꺼내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측은 부산 북부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경찰은 통영해경과 공조를 하여 이군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오전 11시 통영의 한 병원에 안치된 그 시신을 유족들이 보고 확인한 결과 치아 상태와 팬티의 색상을 비롯한 그 모든 신체적 특징을 토대로 이용우 군이 맞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군의 아버지와 시신의 DNA 대조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과학적인 결과로도 이군의 것으로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되었고 9월 27일 오전 10시 이용우 군은 그 짧고도 아쉬운 삶을 화장터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이 군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수많은 의문점이 남은 사건으로 그 사망 원인이나 동기, 과정마저도 모든 것이 전부 불확실한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군이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거나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생활에 필요한 여벌의 옷도 챙겨갔을 것이며 가족들에게도 굳이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또한 이군은 평소에는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성적이 우수해 상도 받았고 친한 친구들도 두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짝들이 3명 정도는 되는데 비록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면 웃어줄 정도로 교우관계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게임을 함께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종 당일 오후 6시 25분경 친구들과 가벼운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 역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군의 마지막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군은 여객선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11분 후인 오후 6시 36분경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연히 어느 여행객의 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찍혔기 때문이죠. 어쨌든 주변 인물들의 공통되는